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오늘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집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트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도자기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요. 40년 넘게 살아온 부모님 댁을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면서 이제는 너무 낡은 2층 집을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준다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짐 정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 하나가 천으로 곱게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부터 골동품 수집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문득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혹시 고려청자 아닌가요? 제가 박물관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며느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진품 같은데요. 전문가한테 감정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더니 놀랍게도 고려시대 상감청자라는 거예요. 가치는 무려 2억이 넘는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도자기의 출처가 걱정되더군요.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지방 골동품 가게에서 산 것이라고 기억하는데 혹시 도굴품은 아닐까요? 하필 그때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이 청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가에 귀속되면 보상금을 준다고 하던데. 그 말에 옆자리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보상금이라니? 그건 우리 집안의 갑오잖아. 할머니께서 남기신 건데. 순간 차 안에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게다가 제 남편과 시누이도 이 소식을 듣고 각자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던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다행히 안정을 찾으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큰 시누이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청자를 팔아 재산 분배를 하자고 했고, 작은 시누이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은 가보를 지키겠다며 완강했고, 며느리는 불법으로 소지하다가는 큰일 날 거라며 걱정하더군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도자기를 보관해둔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청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듯 외쳤죠. 누가 가져갔어요? 도대체 누가? 그날 아침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오갔죠. 아들은 큰 시누이를 의심했고 시누이는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의식이 또 흐려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힘겹게 저를 부르시더군요. 여보, 내가 도자기 처분했네. 그 말씀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며칠 전 문화재청에 전화했어.
우리 가족이 서로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도자기의 소유권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문화재청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죄송하지만 이 도자기의 출처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직원들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알고 보니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그 도자기를 구입하실 때 정식으로 신고하고 등록까지 해두셨더군요. 단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록이 묻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직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잘 보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기증자 명단에 등재해주겠다고 했죠. 그제서야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큰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재산 분배 운운했던 걸 사과했고, 작은 시누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옹졸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네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어요. 병실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날 저녁, 아버지의 상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죠. 며칠 뒤에는 퇴원하셔서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청자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전시되고 있어요.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전시장 한켠에 걸린 기증자 명단을 보며 다들 뭉클해졌죠. 돌이켜보면 그 도자기는 우리 가족에게 값진 선물을 남겼어요.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우리는 더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의 화합이란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하마터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날 뻔했잖아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겪고 나니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얼마 전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청자가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었나 봐요. 이렇게 더 돈독해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위기가 축복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